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 예산안 중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2015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네. 바로 어저께 국회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네. 전체 규모가 한 376조, 금년 대비 한 5.7%가 증가한 수준인데요.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이제 경제 활성화라든가 안전사회 구현, 또 서민생활 안정, 이 3대 부분에 아마 중점을 둘 계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376조 원 중에서 과학기술 예산은 18조 8천억입니다. 그게 전체 한 5.9%인데요. 네. 네네. 금년에 이제 17조 8천억이니까 내년도에는 한 5.9%, 1조 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네. 또 그게 전체 예산 중에서 과학기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대비 5.9% 정도라면은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한 걸까요? 모자랄까요? 글쎄요, 뭐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라는 것은 뭐 많이 딸수록 좋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네네. 네. 어떤 수준이 만족할 수준인지 이렇게 딱 그 정답은 없는데요. 네. 내년도에 이제 그 지금 세수가 불투명하고 네. 또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 5.7%보다도 높은 5.9%로 반영한 것은 네. 나름대로 과학기술 쪽에 특별히 배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는 네. 저희가 여전히 좀 미흡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서 5.9%라는 좀 오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약간은 불만족스럽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네. 첫째가 이제 우리나라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빠른 추적자에서 이제는 혁신, 창조적 혁신자, 네.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이렇게 네. 지향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기술 진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전체 국가 과학기술 투자 중에서 한 75%가 민간이 합니다. 네. 정부가 한 25%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는 계속 늘려야 되겠다. 동시에 민간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네네. 정부가 늘려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는 지난 한 10년 동안 과학기술 투자를 보면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한 9.5%가 늘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IMF 경제 위기 때도 과학기술만은 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 확대 기조를 둔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증액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5.9%를 가만히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속에 사실은 창조경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한 7.1조부터 한 8.3조로 늘어난. 그래서 창조경제 예산이 작년 대비 한 1.2조가 늘었거든요. 근데 전체가 1조가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창조경제가 늘어난 포션을 빼면은 그 전통적인 과학기술은 증가폭이 미미하지 않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중요도에 비춰볼 때 과학기술 투자가 좀 증액이 미흡하고 계속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초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와중에 과학기술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과학기술은 사실 여야가 없습니다. 네. 이게 초당적인 이슈인데요. 네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미국은 이제 1월 말쯤 국회로 행정부 예산을 보냅니다. 네. 보내서 이제 9월까지 그걸 심의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아마 거의 매년 예외 없이 과학기술 투자가 확 늘어요. 국회에서.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과학기술 이슈만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기분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고요. 네. 참고로 미국에서 보니까 이제 그 과학계에서 과학자들이 어느 날 이제 국회 방문의 날을 정해가지고 국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속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서 이제 과학이 왜 중요한지, 왜 늘어야 되는지 네. 그런 어떤 설득, 이해 정진 노력을 하는 걸 봤는데요. 네. 저희 과학기술계에서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렇죠. 정말 빨리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네, 그렇습니다. 바람입니다. 이번에 또 우수한 성과를 내는 데는 뭐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가 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과학기술 예산이 18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예산을 짤 때는 그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범부처적으로 모여서 지난달 말에 그때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그 의결 내용에 따르면 세 가지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격적으로 이제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성장 농력 창출이라든가 벤처 R&D 투자 확대라든가 창업 중소기업 지원, 이런 또 R&D 성과의 사업화 이런 데 중점을 두고요. 두 번째는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서 안전사회 구축이라든가 건강한 삶, 또 에너지 수요 충족, 또 생활환경 개선, 사이버 정보 보호 등의 역점을 둘 계획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혁신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협업 연구 활성화, 또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가 우주 이런 쪽 혁신 기반 강화에 주력할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한정된 과학기술 예산을 사용을 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투자 확대와 병행해서 과학계가 화답할 일들은 네. 성과를 잘 내야 되죠. 그렇죠. 우수한 성과를 귀한 세금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죠. 우수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에서 혹시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그걸 네.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가심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제 한 6,866억인가요? 그런 정도의 그 돈을 찾아내서 재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한정된 과용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분야별로 단계별로 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을 뿌리고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갑자기 열매를 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연구 성과의 실용화라든가 네. 창업, 중소기업 지원 다 중요하지요. 네. 근데 보다 근원적으로는 기초연구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네네. 또 세계적인 원천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떤 단계, 어떤 역할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쪽만 지나치게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안 네. 되고 균형 있게 미래와 현재와 이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기업연구소가 지금 3만 개거든요. 또 정부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한 일들을 상당히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부처 간의 어떤 역할 분담, 사업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도 한번 지금쯤 제대로 들여다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업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네. 또 기존의 각종 이제 그 지원 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과학기술계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과연 과학기술에 적정한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돌아보고 개선할 점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과학기술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느냐, 있게 해주느냐, 네. 그런 걸 위해서 정부나 국회나 또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